연산자를 보도록 할게요. 스터디 3-6.html 느낌표 탭 넣어주시고 논리 연산자입니다. 논리 연산자 확인을 하겠습니다. 논리 연산자도 마찬가지로 불린 값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 주로 조건문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앰퍼센트 2개 또는 Shift 키를 누르고 키보드에 있는 원 표시 있어요. 엔터키 바로 위에 있는 거 Shift 키를 누르고 엔터키 바로 위에 있는 애를 2번 누르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요거하고 느낌표가 대표 연산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교를 하면 PR이 자, 앰퍼센트 2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는 논리 AND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값이 둘 다 참이면 참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하나라도 거짓이 되면 거짓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논리 or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 되는 거고요. 얘는 논리 not이라고 해서 반대입니다. 반대. 참이면 거짓이 나오는 거고 거짓이면 참이 나오는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논리 AND. 자, 제가 저번에 예를 들 때 그랬어요. 엄마가 심부름을 시켰는데 시장에 가서 사과하고 딸기를 사오라고 했다. 사과하고 딸기를 사오라고 했는데 내가 사과는 사갔는데 딸기는 안 사왔어. 그러면 심부름을 잘한 거다 못한 거다? 못한 거다. 이거는 이제 둘 다 사가야지 되는 거죠. 사과하고 딸기 AND예요. 사과하고 딸기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둘 다 조건이 충족이 돼야지 참이 나오는 거고요. 자, 엄마가 심부름을 시켰는데 사과 또는 딸기를 사와라. 오와 또는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사과 혹은 딸기, 사과하 또는 딸기를 사와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사과를 사갔어. 딸기는 안 사갔어. 엄마는 어차피 사과 또는 딸기라고 얘기했으니 잘한 거죠. 또는 딸기를 사갔어. 잘한 거예요. 근데 싸서 사과도 사가고 딸기도 사갔어. 잘한 거죠. 둘 중에 하나라도 사가면 잘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논리 not은 느낌표는 제가 아까 not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반대죠. 내가 잘했으면 잘 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잘 못했다 하면 잘한 거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let age는 25살이야. 그리고 let 얘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여기다가 true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자, 나이가 20살 이상이고 그 다음에 멤버십 아이디를 가지고 있으면 입장 가능한 거야. 클럽 가나봐. 그치? 이렇게 해놨어. 나이가 20살 이상이고 멤버십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여기에 어딜 가는지 모르지만 입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만들어 볼 겁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아직 조건문을 배우지는 않았는데요. 조건문은 우리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 if라고 쓰고 여기에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조건을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조건이 참일 경우 해야 할 일을 여기 중괄호 안에다가 적어주는 게 조건문입니다. 그리고 또 조건문을 또 이렇게 또 쓸 수도 있어요. if 조건 이렇게 쓰고 조건이 참일 경우에 해야 할 일만 있을 수도 있고 아닐 경우 조건이 거짓일 경우 else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해야 할 일을 써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f문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조건만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참일 경우의 조건만 넣을 수도 있고, 얘가 맞았을 때, 안 맞았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클럽을 갔는데 20살 이상이면 술을 줘. 그리고 입장은 다 가능해 일단. 그래서 20살 미만이면 음료수를 주는 거야. 그래서 나이를 이제 나한테 물어보겠지. 너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줘. 너의 신분을 볼 수 있도록 뭐 해당하는 걸 보여줘. 뭐 학생증이든 주민등록증이든 보여줘라고 해서 이 사람이 20살이 넘었어. 그러면 요거를 줄 거고, 그쵸? 술을 줄 거고. 아니네, 얘는 20살이 아직 안 됐네. 그러면 뭐 콜라를 준다거나 이런 음료수를 준다거나 요런 조건문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얘는 그냥 안 맞네? 아니네? 그러면 너는 아무것도 먹지 마. 이렇게 돼서 거짓일 경우에 실행문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미리 나온 건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겠죠. if 뭐 조건 1번이 있어서 조건 1번이 참일 경우에 해야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조건 1이 참일 경우에 해야 하는 일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여러 개예요. else, if 이렇게 해서 여기에 또 두 번째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조건 2가 들어가서 이번에는 조건 2가 맞았을 때 해야 하는 일들을 써줄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조건도 맞지 않았을 경우,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도 적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갑자기 if문으로 넘어오기는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 else if는 한 개만 써야 될까요? 여러 개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else if, else if, else if 해서 조건 2번, 3번, 4번, 5번 여러 가지 쓸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월요일이야? 그러면 오늘은 청바지 입고 가자. 화요일이야? 그러면 오늘은 뭐 면바지를 입고 가자. 수요일이야? 그럼 오늘은 뭐 치마, 짧은 치마를 입고 가자. 그 다음에 목요일이야? 뭐 긴 치마를 입고 가자. 그 다음에 금요일이야? 뭐 그러면 뭐 반바지를 입고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일별로 뭔가를 출력을 해야 돼. 그랬을 경우에도 요 조건들이, 첫 번째 조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오늘이 월요일이니?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래서 맞으면 이걸 할 거고, 두 번째 조건은 오늘이 화요일이니? 물어봐서 그거에 해당하는 걸 할 거고, 수요일이니? 목요일이니?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물어보고, 토요일도 아니래. 그러면은 나머지는 일요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else로 해가지고 그래? 그럼 다 아니면 이거 해. 요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조건문입니다. 물론 조건문은 다 if만 쓰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조건문을 쓸 거라서 간단하게 제가 조건문에 대해서 봤고요. 자, 그래서 자, 우리는 지금 조건을 두 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age에 25를 넣어놨고, 얘가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놨어요. 멤버십 아이디를 지금 가지고 있다 라고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여기다가 쓸게요. 이렇게 해놓고 작성을 해보면, 자, if, 자, 조건이 if, 자, 네가 나이가 20살보다 크거나 같니? 라고 물어보겠죠. 20살 이상이니? 이상이고, 20살 이상. 자, 20살 이상 쓰려면 어떻게 쓰면 돼요? age는 20 이렇게 쓰면은 20살 이상이 되는 거죠. 20살 이상이 고니까 여기다가 앰퍼센트 2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id가 있으면 has id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has id는 이미 true가 들어가 있는 값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무엇을 도큐먼트 라이트 입장 가능 이렇게 쓸 거고, 아니다 자, 아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s 요거야. s 해서, 자, 중괄호 안에다가 입장 불가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입장 불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은 여기 입장 가능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자, 나이를 바꿔보겠습니다. 19살이에요. 지금 이제 19살이 됐으면 자, 20살이 안 됐죠. 근데 멤버십 아이디는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런 상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개의 조건이 다 충족돼야지 되는데 지금 얘는 에이지에서 일단 잘렸어요. 자, 이렇게 잠깐만 보세요. 자, 이렇게 AND로 들어가는 논리 연산자, AND 연산자에서는요. 첫 번째 값이 폴스가 나와요. 첫 번째 값이 지금 폴스잖아요. 그쵸? 지금 폴스 맞잖아요. 지금 내 나이가 19살이라고. 그럼 얘는 지금 20살 이상이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서부터 일단은 아니다 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 다음 거는 연산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물어볼 필요가 없죠. 왜? 얘는 둘 다 참이어야지. 여기 있는 조건들이 모두 충족돼야지 이 조건을 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내가 첫 번째 조건부터 꽝이야. 그럼 두 번째 조건을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조건들을 먼저 적어주시는 게 좋은 방법이겠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조건을 넣어주셔야 그거 거기서 떨어질 거면 다음 조건을 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아서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지금 변수에다가 우리가 직접 우리 마음대로 나이를 넣어서 지금 한 거잖아요. 이번에는 사용자한테 숫자를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디가 있는지 없는지, 신분증이 있는지 없는지도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맞을 경우에 입장 가능할 거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입장 불가하는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파일에다가 할게요. 스터디 3-6-1번 이라고 할게요. 3-6-1번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문제는 사용자에게 P로 쓸게요. 그냥 P. 사용자에게 나이와 신분증 소지 여부를 묻고 둘 다 조건이 충족될 경우 입장 가능 출력, 맞지 않으면 입장 불가 출력을 할 거예요. 이런 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에게 입력 받으려면 우리가 배웠죠. 입력 받는 거는 하나 배웠어요. 그쵸? 공부를 하셨으면 알 거고 공부를 안 했으면 모를 거고 뭐예요? 힌트, P, 프롬프트 공부하셔야 됩니다.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쓰시면 자 프롬프트에서 물어본 것을 어떻게 변수에다 저장을 해줘야지 되겠죠. let age라는 변수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을 거예요. 나이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쓸 거고 그 다음에 숫자만 이렇게 힌트를 넣어주는 거죠. 나이를 입력해 주세요. 숫자만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 얘가 이렇게 나오죠. 숫자만 20 이렇게 입력되겠죠. 20 입력된 거 어디에 저장돼? age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또 let has id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거야. 얘도 프롬프트에다가 물어봐야 되겠죠. 신분증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여기다가는 있다 또는 없다로 적어주세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있다 또는 없다.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 얘는 이제
숫자만 입력해라. 나이 입력해요. 그리고 신분증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내가 있다. 있다. 이렇게 하면은 얘 내용이 프롬프트에서 입력받은 내용이 여기에 저장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프롬프트를 통해서 입력받은 숫자는요, 타입이 문자열로 들어갑니다. 중요해요. 프롬프트에서 입력받은 숫자는 통해 입력받은 숫자는 데이터 타입이 스트링입니다. 스트링. 그래서 얘를 숫자로 바꿔주려면, 숫자로 변환을 하려면 number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age 이렇게 적어주시면, 변수명이죠. 변수명을 넣어주시게 되면 이제 이 스트링은 문자로 바뀌게, 문자는 숫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바꿔 놓을게요. age라는 거에다가, age에 있는 것은 number, 여기 있는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숫자로 바꿔서 넣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숫자로 변환을 했고요. 이제 조건이 들어가야 되겠죠. 사용자에게 나이와 신분증 여부를 묻고 둘 다 조건이 될 경우 입장 가능 출력, 아니면 입장 불가 출력 한번 해보십시오. 조건이, 사용자에게 나이와 신분증 소지 여부를 물었어. 근데 조건은요, 조건은 20살 이상이고 20살 이상이고, 그 다음에 신분증이 있다이면, 일 경우 있다, 두 개의 조건이 충족됐을 경우에 입장 가능이고 아니면 입장 불가입니다. 사용자가 19를 입력을 하게 되면 20살 이상으로 넣을게요. 20살 이상으로 넣어야 돼. 20살이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21살은 안 되는 거잖아. 그쵸? 20살 이상이고 신분증이 있으면 입장 가능한 거고,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입장이 불가합니다.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로 한다고 했어요. if 이렇게 해줄 거고요. 조건이 뭐예요? age가 20살 이상이고, 그리고 id의 내용이 있다 이면 해야 할 일 요거죠. 여기는 이제 조건이 참일 경우 실행문이 여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뭐 해준대요? 입장 가능이라고 했죠? 도큐먼트 라이트 입장 가능 이렇게 쓸 거고, 아니면 조건이 거짓이면 else 이렇게 해서, 아니면 입장 불가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자, 확인을 해보시면, 자, 저장을 하고, 아주 빨리 끝났어요. 그렇죠?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 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나이를 입력을 하래요. 자, 20살이야. 자, 신분증 있어 없어? 있다. 이렇게 넣었을 때 입장 가능 떴고요. 자, 세로 고침해서 나이를 19로 바꾸고 신분증은 있다를 하게 되면 입장 불가 떴고요. 나이는 맞아. 25살이야. 근데 신분증은 안 가지고 왔어. 내가 워낙 동안이야. 안 갖고 왔어. 얼굴로 또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이야. 자, 입장 불가. 그래서 두 개의 조건이 있는데 둘 다 충족돼야 될 경우에는 이렇게 AND 조건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잘 됐어요. 근데 장난꾸러기가 있어. 숫자만 입력을 하라고 그랬는데 꼭 숫자 입력 안 하고 20살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20살 이렇게 입력했어요. 그리고 얘는 있다 라고 했어.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입장 불가가 됐죠. 얘는 20살이 맞는데
입장이 불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우리는 원래 숫자만 입력을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용자가 숫자만 입력을 안 하고 문자로 입력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너 숫자로 입력을 다시 해 라고 해줄 수 있겠죠. 숫자로 입력 다시 해 라고 넣어주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주석 처리를 하고 사용자가 숫자가 아닌 문자를 입력했을 경우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랬을 때는 자, if 일단 얘가 숫자를 입력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숫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은 is none이라고 있어요. is none이라는 것을 이용을 합니다. is none이라는 함수이고요. 얘는 사용할 때 is none이라는 것은 not a number를 의미한다고 했었어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괄호 안에 value가 not a number인지 검사해서 결과가 not a number이면 true가 나오고 아니면 숫자이면 false를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을 숫자로 바꾼 다음에 이게 정상적인 숫자인지 아닌지 이걸 확인을 할 때 isNone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작성을 하면 isNone 이렇게 물어봐서 여기에 값이 확인을 해야 되겠죠.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age에 들어가 있는가? age에 들어가 있는 값이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얘가 맞으면 not a number이면은 true를 반환한다고 했어요. not a number이면 true를 반환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첫 번째 조건에는 if 이렇게 쓰고 이게 조건이에요. 그렇죠? age에 들어가 있는 값이 숫자가 아니니? 라고 물어봤어요. 맞아. 아니야. 아니잖아요. 그쵸? 만약에 얘가 not a number가 아니면 true가 나오는 거잖아. 그쵸? 아니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숫자로 입력해라고 나와줘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숫자로 나와. 얼랏 숫자로 다시 입력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사용자가 입력한 게 숫자가 맞았어요. 자, 여기는 참일 경우 첫 번째 if하고 조건이 나오면 이 조건이 맞을 경우에 이 해당하는 내용이 이 중괄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맞았어요. 아, 그래? 그러면 이제 false가 되면 다음 조건을 물어보겠죠. 그럼 false가 됐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숫자를 입력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else if age가 이제 20살 이상이고 아까랑 똑같이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이디가 있으면 정확하게 하려면 는 넣는 게 낫다고 했어요. 있다이면 해야 할 일 뭐예요? 도큐먼트 라이트 입장 가능이 되는 거죠. 도큐먼트 라이트 입장 가능 이렇게 써주시고 아니면 요거 적어주시면 되겠죠. 입장 불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숫자가 아닐 경우에 다시 입력해 라고 할 거고 맞으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보면
숫자 입력하라 했어요. 20살 있다. 입장 가능 이렇게 되었고요. 만약에 숫자 입력 안 하고 20 하고 있다 라고 하게 됐을 때는 숫자 입력 다시 하라고 나오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연산자 중에서 논리 연산자에 AND 연산자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조건이 두 개가 맞는 경우를 이제 예제를 만들어 보았고요. 다시 3-6번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제 논리 AND가 있었고 논리 곱이 아직 안 만들어 놨구나. 논리 곱도 있습니다. 논리 곱, 논리 합 이렇게 불러요. 논리 곱, 논리 합 이렇게 불러주는데 이제 얘는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일 경우입니다. 지금 다시 파일 3-6번으로 돌아왔어요. 요거는 이제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3-6번 파일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3-6번 파일이고요. 지금 여기 둘 다 참일 경우에 참인 거 만들어 보았고, 그 다음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인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조건을 만들 수 있겠죠. 조건을 만들면 let 얘는 논리 or 이고요. 얘는 Shift 키를 누르고 키보드에 있는 원 표시 2번 누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 let is weekend 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여기에 false를 넣을 거예요. 그리고 let is holiday 해서 여기는 이제 true를 넣어 놓겠습니다. 하나는 false가 들어가 있고 하나는 true예요. 하나는 false고 하나는 true야. 그랬을 때 우리는 언제 쉬어요? 둘 다 둘 중에 하나라도 true이면 쉴 수 있고 쉬는 날이고 휴무이고 둘 다 거짓이면 일을 해야 되죠. 출근을 해야 됩니다. 출근을 하는 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건이니까 if 이렇게 들어가고 자, 조건 is weekend라는 조건이 있고 그리고 is holiday가 있어요. is holiday가 있어서 두 개의 조건이 있는 거죠. 두 개의 조건인데 하나는 false고 하나는 true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서 자 첫 번째 이 중괄호 안에는 참일 경우 실행문이라고 했어요. 도큐먼트 라이트 휴무 라고 할 거고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라면 도큐먼트 라이트 출근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출근 이렇게 쓰는 것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얘는 휴무 출근이 다 떠? S 안 썼죠? S 해주시고 요 중괄호 안에다가 내용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잘못했었어요.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 지금 하나라도 true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둘 중에 하나라도 true이기 때문에 오늘은 쉬는 날 이렇게 해서 휴무가 떴어요. 자 마지막으로 not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 not 느낌표가 우리는 아니다, not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자 let is login 로그인은
false. 요건 안 했어. if 자 is 로그인이 false가 아니면 해야 할 일 이거 뭐죠? 자 로그인을 안 했어요. 로그인을 안 했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로그인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로그인을 했다. 지금 true잖아요. 그쵸? 로그인을 했으면 뭐라고 돼요? 여기가 참이면 뭐라고 해요? 도큐멘트 라이트 반갑습니다. 이렇게 뜨는 거를 만든다. 이렇게 해주시면 반갑습니다. 뜰 거고 아니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로그인을 해주세요. 이렇게 뜨는 거죠. 자, 얘는 반대예요. 지금 얘가 여기 들어가 있는 값이 false인데요. 자, not이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false가 아니라 true가 되는 거죠. false가 아니면인 거니까 false가 아니면 true가 되는 거죠. 그렇죠? false가 아니면 로그인이 필요한 건가? 그치? 여기 반대죠. 그쵸?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써야 되겠다. 그쵸? 여기는 이제 반갑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논리 연산자까지 봤어요. 오늘 이제 연산자들, 산술 연산자 보았고,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 대입 연산자, 전치 후치 연산자 이렇게 좀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고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